네, 안녕하십니까. 웨이슈TV입니다. 자, 제가 조금 신기한 걸 봤어요. 그래서 좀 정부 행정기관에 건의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뭐,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음, 제가 재밌는 걸 봤습니다. 자, 아이오닉 5 택시에 무시동 히터를 시공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업체들이 막 광고 겸 이 영상들을 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전기 자동차는요, 친환경차로 분류되면서, 친환경차 중에서도 우리가 저공해 1급이죠. 가장 배출가스가 없는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동안, 이 생애 주기 동안 전기차가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은 제작 때와 폐기 때밖에 없습니다. 폐기도 최근에는 ESS 산업을 이제 국가 단위에서 그리드 영역으로 키우면서 전기차에서 쓰인 SOH가 80, 70%까지 떨어진 그런 배터리들을 다시 ESS로 묶어서 재활용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ESS에서는 그 정도 SOH로 운용을 해도 저시레이트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도 굉장히 길고 그동안에 배출하는 CO2는 굉장히 낮죠. 그리고 내연기관과 비교해서 내연기관은 태생부터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연기관 차량을 운용하는 내내 CO2가 특정한 위치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위치에서 마구잡이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발전이나 산업 규모에서 국가 단위의 CO2 배출 저감을 사실 개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가장 큰 행동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거죠. 그런데 기껏 그 전기차를 구매해 놓고 왜 여기서 이산화탄소와 혹은 불완전 연소됐을 때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아니, 왜 전 세계가 돈을 막 뿌려대면서 전기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업자들이 꼬드기더라고요. 기존에 내연기관 택시 시절 혹은 내연기관 뭐 트럭 상용차들 이런 때 무시동 히터를 보조금을 주면서 시공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택시 쪽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2015년인가 그 제도를 시행했었죠. 그래서 무시동 히터 업체들이 택시에 그것을 시공을 해주면 업자들이 나라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택시 업체나 택시 기사로부터도 또 수백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먼 돈을 타먹기도 쉽고 또 자기들 소득도 늘어나는, 네, 매출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아마 짭짤하게 재미를 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그런 재미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봤더니 전기차라는 게 겨울에 추울 때 거리를 잘 못 간다네. 그리고 택시는 추울 때 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 무시동 히터를 시공해라. 옛날보다 싸다. 왜? 예전에는요, 주로 독일제를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 무시동 히터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을 땐 뭐가 등장을 하죠? 중국제가 등장을 합니다. 중국산이 등장을 하면서 무시동 히터의 자재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그러면서 시공 비용도 예전보다 저렴해도 시공업자는 예전과 같은 마진을 챙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일단 내연기관에다 적용하는 무시동 히터와 전기차에 장착이 되는 무시동 히터는 구조가 다른데요. 내연기관에 장착이 되는 무시동 히터는 어쨌든 CO2 배출을 줄여줘요. 왜냐하면 직접 연소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에 시공을 하는 무시동 히터들은 직접 연소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캠핑 가서 무시동 히터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랑 같은 겁니다. 정확하게. 그냥 경유를 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디젤을 뗀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경유를 떼서 그 긴 시간을 굳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전기차에서
전기차 기본적으로 연료 소비가 저렴하고 특히나 이제 EGMP 차량 같이 완성도가 높은 모듈화된 플랫폼 차량들의 경우는 이 효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게 배터리를 많이 소비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무시동 히터는 전력은 덜 먹죠. 대신에 이제 뭐 기름을 좀 먹죠. 근데 어쨌든 자, 내연은 효율이 낮아요. 내연을 단순히 내연에서 열로 바뀌는 효율이 높잖냐라고 해서 효율이 높다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죠. 그 내연이 우리가 내연 기관의 연료로서 가공하기까지 오는 그 전체 걔도 LCA를 따져야죠.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동안의 효율이 내연 기관이 매우 떨어집니다. 전기차가 그쪽에서 효율이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사실 딱히 금전적인 이득이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시동 히터를 시공하는데 최소 100몇십만 원이 들거든요. 중국제로 했을 때 심지어는 뭐 중국제가 아닌 독일제를 그대로 썼을 때는 뭐 2, 300만 원이 우습게 들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딱히 금전적 이득도 아니란 말이죠. 택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오토로 공조를 두면 가장 최적의 효율로 차를 히팅을 해줍니다. 실내 온도를. 근데 그게 나는 좀 추위를 많이 타거나 뭐 수족냉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손님이 없어서 좀 문제가 된다. 대기 시간 동안에 추위를 못 견디겠다 그러면 택시 정류장에 택시 전용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죠. 뭐 택시 공제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것을 건의하고 네? 제안을 해야죠. 당장에 이 무슨 CO2 배출이 없다는 것 때문에 PHEV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하이브리드는 이미 보조금이 없어졌고 PHEV 같은 경우 500을 받는데 자 전기차 같은 경우 1000을 넘게 받습니다. 환경부 정부 지원 자금과 지자체 지원 보조금을 통해서 지자체 지원 보조금이 큰 서울은 좀 줄어들었지만 지역들은 1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죠. 그 보조금 왜 줬냐? CO2 배출이 제로니까 준 거예요. 그런데 CO2 배출하고 있어. 더 문제는 뭐냐면 CO2 배출뿐만이 아니고 일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산화탄소가 배출되고 그게 실내로 유입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생명의 위협까지도 생길 수 있고요. 무시동 히터를 보통 시공하는 공간을 보니까 트렁크에다가요. 자, 트렁크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트렁크 바로 밑에 듀얼 모터일 경우 거기에 인버터를 비롯한 그죠? 아주 중요한 하이 볼테이지 시스템들이 바로 아래부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근데 기름을 얹어놨어. 연소를 하고 있는. 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그게 싱글 모터라고 한들 그 밑으로 다 전장들이 지나갑니다. 이게 일단 전 너무 전기차가 뭐 위험하니 불이 나서 못 사겠니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전기차 보닛 안에다가 연소가 되고 있는 기름통을 넣어두는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문제는 이거를 보통 차를 구매하고 바로 직후에 이걸 시공을 하니까 정말 효율이 높은지도 모르면서 시공을 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시동 히터를 시공했을 때 보조금 전액 회수를 환경부와 교통부에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왜 환경부와 교통부 지금 두 개를 동시에 언급하느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 무시동 히터를 시공한다, 전기차에 이거는 전장 부분 개조인가요? 아니면 내연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기관 개조는 아니야. 그죠? 어쨌든 이게 개조의 하나이므로 국토교통부 소관 아니야?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걸 국토교통부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친환경이 아니게 된 거기 때문에 규제 위반이죠. 그러니까 보조금의 그 보조금을 주는 이 사업과 이 전기차 보급을 위한 사업 법률의 목적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환경적인 규제 대상이 됐을 때는 이거는 환경부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다가 건의를 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퍼가셔가지고 좀 이슈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무슨 이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관련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고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영상은 수익 창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광고가 붙더라도 제 광고가 아니고 유튜브가 100% 가져가는 광고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공론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